집은 멸나무밖에 없어요. 욕심쟁이를 도와줄 수 없어. 게임 온.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갔었어요. 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둘 다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형은 결혼한 후에 게을러졌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생에게 식었어요. 동생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불만 없이 일했어요. 그것을 본 형은 동생이 많은 재산을 차지할 것이 두려워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그래 바보야. 동생 부부를 오토막집으로 내쫓으면 되잖아. 형은 욕심에 눈을 멀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논, 소 등을 모두 갖고 동생에게는 작은 오두막집과 벌나무가 있는 정원만 남겨줬어요. 동생 부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농사를 지어주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형은 가지고 있는 논을 모두 임대하고 아내와 편하게 살았어요. 불평하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바보라고 생각하고 동생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동생 부부의 가장 행복한 날은 벌나무가 열매 맺는 날이었어요. 부부가 잘 키워준 덕분에 벌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 해에 벌나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혔어요. 동생은 쌀을 사기 위해 열매를 팔려고 했어요. 올해는 수명량이 많네. 내일 아침 과일을 따서 팔 거야. 그 돈으로 옷감을 살게. 네. 다음날 아침 동생 부부가 벌사과를 따기 위해 광주리를 가져갔을 때 벌나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둘이 나무를 보자 엄청 큰 봉황의 열매를 마구 먹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그 새가 와서 과일을 먹었어요. 새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매일 벌사과로 포식을 한 후에 날아갔어요. 점점 과일은 적게 남았어요. 멍황아, 우리 집은 멸나무밖에 없어요. 멍황새가 계속 먹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가니? Don't stop, we gon' make the thing go. Don't stop, we gon' make the thing go.
제가 지금까지 든 열매 하나에 금메 하나 줄게요. 세번 정도의 가방을 만들어 주세요. 부부는 서로를 보고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고민했지만 아내는 3번 정도의 크기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부부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엄청 큰 봉황새가 동생 부부의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어요. 동생은 가방을 가지고 새 등에 올라탔어요. 봉황은 동생을 태우고 높은 산과 넓은 바다를 지나 온갖 보물이 있는 섬에 도착했어요. 봉황은 넓고 깊은 동굴 앞에 도착해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동생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떠한 생물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때 동생은 놀랐지만 동굴 안으로 돌아갔어요. 동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동굴 안에는 많은 금은 들어가 있었어요. 끝났어? 네. 동생은 필요한 만큼의 금만 가방에 넣고 봉황들에게 집에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봉황은 동생에게 더 가져가라고 했지만 동생은 더 가져가지 않았어요. 동생 부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형 부부의 귀여까지 들어갔어요. 형 부부는 서둘러 동생의 집에 놀러 갔어요. 동생은 형에게 자신이 부자가 된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것을 듣고 형은 나쁜 의도가 생겼어요. 형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를 고생스럽게 살게 했어. 나는 너무 후회해. 너희 부부가 지금부터 우리가 살던 집에 살고 우리는 이 오두막 집에서 살게. 형 부부와 동생 부부는 집을 바꿨어요. 형 부부는 좁은 오두막 집에서 아침 저녁 일을 하지 않았어요. 돈이 조금만 남을 때까지도 형 부부는 봉황새가 와서 벌사과를 먹기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강한 바람이 불고 봉황새가 날아와 벌나무에 앉았어요. 봉황새를 보자마자 형 부부는 마당에 빠르게 뛰어나갔어요. 봉황새는 아직 벌사과를 먹었는데 형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벌나무로 돈을 벌어야 해. 그렇게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만 먹고 가질 수 있어? 제가 지금까지 먹고 봉황새는 형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큰 섬과 높은 산을 지나 날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보물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형을 재빠르게 금을 큰 가방에 넣었어요. 금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몸에도 금을 감아 묶었어요. 형은 금이 너무 많이 들은 가방을 끄며 동굴에서 나갔어요. 가방이 무거워서 동굴에서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었어요.
봉황새는 형이 너무 오래 거리자 큰 소리로 자주 형을 불렀어요. 형은 저녁이 돼서야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무거운 가방을 옮기기 위해서 봉황의 가방을 오리고 밧줄로 묶었어요. 너 집으로 가자. 금을 조금 벌릴 수 있어? 안 돼. 거의 다 왔어. 빨리 가자. 정말 무거워. 가자. 빨리. 힘들어. 잠을 못 해요. 뭐야? 형은 결국 욕심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욕심쟁이를 도와줄 수 없어. 위 이야기 속에 형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대표 사례입니다. 욕심을 지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소망이나 이기심 등 많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의 주원인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건 시대에는 왕위나 높은 지위를 쟁탈할 때 많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상인들이 생활 필수품이나 마스크와 같은 물건의 가격을 계속 인상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수많은 부정부패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입니다. 욕심은 개인의 인격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가족 내에서도 욕심으로 인한 동족 상찬의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이 지나치게 많거나 높은 지위가 있더라도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률 위반 행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수감될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불건전한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가정은 아이들을 위한 도덕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희망과 욕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욕심이 눈을 가리는 대신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주문을 건 거야 Baby baby 나를 감당할 수 있다면 시간 없어 애들 유치원은 어디로 할래 한마디로 행복해진다면 너의 옆에서 끊임없이 말할게 내가 미친 것처럼 보여도 내게 다가줘 나를 끌어줘 너의 품 안에 눈 마주친 순간 가의 종이 울려 딩딩댕동 딩댕동 딩딩동 딩댕동 널 만났던 순간 잊을 수 없어 딩딩댕동 딩댕동 의심하지 않을게 yeah, yeah. 어쩌나 이제 어쩌나 yeah, yeah. 어쩌나 이제 어쩌나